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차량용 OTT 플레이어 MGS의 신제품 MS틱3의 박스 오픈 그리고 외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제품에 비해서 마치 스마트폰의 박스 디자인처럼 고급스러워졌습니다. 구성물은 설명서, 보증서, 본체, 자석 거치대, USB 케이블입니다. USB 케이블은 총 4개가 제공되는데 영상에서 보이는 4개의 케이블에서 아래쪽은 MS틱3 본체에 연결하는 마이크로 B 타입이고요. 여기서 내 차의 USB 데이터 단자가 A 타입이면 이렇게 2개를 빼고요. 일반 케이블을 사용해보고 USB 케이블 전원 공급이 약해서 문제가 생기면 Y자 케이블을 사용하면 됩니다. Y자 케이블은 검정색이 데이터 단자, 빨간색이 파워 단자입니다. 만약 차량 USB 단자가 C 타입이면 이 C 타입 케이블을 사용하고 동일하게 전원 공급 문제가 있으면 Y 케이블을 사용하면 됩니다. C 타입 일반 케이블만 기역자 형태입니다. 다음으로 MS틱3의 외관을 MS틱2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MS틱1에서 2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MS틱1이 장난감처럼 보였는데 MS틱3는 2에 비해서 또 한 번 더 완성도가 높은 디자인과 개선된 설계가 돋보입니다. MS틱3는 자석 거치대가 바로 붙습니다. 이전 모델은 별도의 메탈 플레이트 스티커를 붙여야 했는데 이 부분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제품에 비해서 크기가 많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도 크기 증가는 이전 제품에는 별도로 연결해야 했던 냉각팬이 기본 설계부터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기존 모델은 열이 배출되기 위한 구멍만 많이 뚫려 있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APU의 열을 충분히 냉각시키기 힘들어서 발열 이슈가 있었고 냉각팬을 별도로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M6-3는 냉각팬을 내장시켰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MS틱2는 개발 이후에 냉각팬을 만들었지만 MS틱3는 설계 컨셉부터 냉각팬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서멀 패드나 냉각핀뿐만 아니라 냉각팬을 포함해서 열 배출이 가장 효율적으로 되도록 설계를 했다는 점입니다. 측면에 있는 구멍이나 하단의 이런 기둥까지 모두 최적의 열 배출을 고려해서 디자인했다는 거죠. 전면의 디자인은 이전 제품은 냉각홀이 많았던 것에 비해서 군더더기 없고 심플합니다. 반대로 아래쪽은 이 제품이 최상의 성능을 보여줄 수 있도록 냉각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는 점을 디자인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상단에는 상태 표시 등이 있고 외부 확장 USB는 기존과 동일한 C타입입니다. 마이크로 SD 혹은 유심을 위한 슬롯 또한 기존 모델과 동일하게 없습니다. 차량과 연결하는 USB 데이터 단자가 USB-C 타입이 아니라 마이크로 B 타입이라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텐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MGS의 문의 결과 마이크로 B 타입이 C 타입보다 접촉 불량으로 인한 연결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낮아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물론 삼성,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 등 대부분의 2.5인치 외장 하드디스크가 여전히 마이크로 B 타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데이터 연결 안전성 문제에 대한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외장 하드디스크 시장에서도 USB-C 타입이 나오고 있는 추세고 스마트폰의 경우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은 C타입이 아닌 제품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대세가 되어 있다 보니 조금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접촉 불량으로 인한 문제점이 개선되었고 항상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충전 케이블마저도 고장나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내구성이 좋아졌으며 MS틱은 차량 안에서만 쓰는 데다가 만약 케이블이 고장나더라도 Y 케이블이 하나 더 있다는 이 4가지 이유로 꼭 C타입이 아니더라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M6-3의 외관은 이전 모델인 2에 비해서 차량 연결 단자가 돌출되었던 것에 반해서 마이크로 B타입 USB가 들어가고 여기에 추가로 냉각팬이 내장되면서 전반적인 크기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냉각홀은 측면과 바닥면에 집중시키면서 디자인이 깔끔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MS틱3 리뷰 두 번째는 스펙입니다. 이전 모델인 MS틱2와 비교해보면 CPU가 6개인 헥사코어에서 8개인 옥타코어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램과 저장 용량은 동일합니다. 참고로 저장 용량이 부족하다면 USB 확장 포트를 통해서 외장 메모리 방식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영체제가 안드로이드 9에서 11로 바뀌었고 소비 전력이 5W에서 7W로 올랐습니다. 출시 연호를 보니 1년 6개월 만에 신제품이 나왔네요. 크기는 두께가 그대로인데 폭과 길이가 길어졌고 무게도 33g 더 무거워졌습니다. 단순히 스펙만 본다면 M6-3가 2와 큰 차이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헥사코어에서 옥타코어 그리고 64비트 운영체제로 바뀜에 따라서 성능이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3D 마크 슬링샷 테스트 결과 그래픽은 1462점에서 2950점으로 피직스 스코어는 1579점에서 2390점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그래픽 점수가 2배 가까이 오른 게 눈에 띄죠. 전반적인 점수도 1486점에서 2804점으로 2배에 준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를 제대로 체감할 수 있는 게 바로 어플 실행 속도인데요. Mstic2 대비 Mstic3는 유튜브는 6초가 빠르고 팀앱은 5초, 넷플릭스는 2초, 인터넷은 3초가 더 빨랐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부팅 시간이 Mstic2가 26초, Mstic3는 30초로 신제품인 Mstic3가 4초 더 길어졌습니다. 부팅 시간이 4초 길어도 다른 모든 어플 실행 속도 면에서는 Mstic3가 훨씬 빠른 응답 속도를 보여줬고, 이는 일반 스마트폰에 준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성능 개선 수준은 만족스러웠습니다. 다음은 CPU 온도와 냉각팬 소음인데요. 30분간 유튜브 재생 시 Mstic2는 54도, Mstic3는 50도로 Mstic3가 4도 더 낮았습니다. 냉각팬 소음은 Mstic2가 44dB, Mstic3는 어플 실행이 없으면 38dB, 4K 유튜브 영상 재생 시 40dB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Mstic2는 냉각팬 회전수가 고정이고 Mstic3는 CPU 부하에 따라서 회전 속도가 변하는 가변 타입입니다. 동일 조건에서 CPU 온도와 냉각팬의 소음 테스트 결과를 보면 Mstic3는 설계부터 내장형 냉각팬을 고려했기 때문에 냉각 성능이 뛰어나면서도 소음 또한 상당히 억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Mstic3 초기 세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는 초기 세팅은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사용을 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설정을 맞춰 나가면 됩니다. 먼저 MGS 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블루투스 핸즈프리부터 볼게요. 핸즈프리 장치는 스마트폰을 등록하는 거고, 장치가 등록되지 않는 경우 팝업 알림, 전화번호나 연락처를 표시하지 않는 사생활 보호 모드, 핸즈프리 연결 비활성화, 이렇게 4개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고, 디스플레이에는 화면 밝기 조절에 들어가면 좌우 스크롤로 밝기를 조절하는데 실제로는 색상의 명암만 바뀌는 겁니다. 부드러운 모션에 들어가면 60프레임으로 좀 더 부드럽게 화면이 전환됩니다. 다만 차종에 따라서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화면, 소리, 싱크 조절이 있는데 저는 쓰지 않습니다. 하드웨어 가속은 그대로 두시면 되고, 디스플레이 크기는 기본으로 하면 됩니다. 작게 하면 폰트가 작아지고 크게 하면 폰트가 크게 됩니다. 태블릿 모드를 하게 되면 폰트나 아이콘들이 더 작아지는데, 쉽게 말해서 인터넷을 하면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보다 태블릿으로 볼 때 더 많은 정보가 나오듯이 태블릿 모드로 각종 어플에 접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본 배경화면 이미지로 변경은 만약에 원하는 배경화면을 따로 설정했는데 다시 기본 배경으로 바꾸고 싶을 때 클릭하시면 됩니다. 안전운전 모드는 속도를 인식해서 주행 중에는 동영상 앱 사용이 제한되는 겁니다. 다만 오디오는 나옵니다. 내비게이션 바는 왼쪽 혹은 오른쪽의 위치를 바꿀 수 있고, 버튼 설정은 저는 사실 알림창이나 즐겨찾기를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스마트폰처럼 버튼은 3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 2개는 삭제했는데 사용자에 따라서 필요한 것만 남기면 되겠죠. 내비게이션 바 호출 버튼은 내비게이션 바를 숨겼다가 호출할 때는 플로팅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옵션입니다. 마이크 및 오디오는 안드로이드 오토 동작 모드와 비표준 모드가 있는데 각 모드별로 설명을 잘 보고 필요한 모드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사용하진 않습니다. 화면 터치음이 필요하면 선택을 하면 되고요. 볼륨 어시스턴트는 자신이 원하는 어플을 선택을 추가를 하고 나서 이 어플들 각각에 대해서 볼륨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 라디오 동시 사용이 있는데 차량의 라디오와 MT 화면의 내비게이션을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 이 옵션을 활성화하면 됩니다. 부팅에 시작 앱에 들어가면 최대 2개의 앱을 부팅하면서 같이 시작되도록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작 앱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야만 실행되도록 하는 옵션이 있어요. 만약 시작 앱을 설정한다면 저는 활성화하는 걸 추천합니다. 부팅 시 자동 실행은 M스틱이 연결되고 부팅이 완료되면 화면이 바로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활성화하고요. 부팅 지연은 핸즈프리를 연결하고 부팅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저는 핸즈프리를 사용 안 해서 비활성화했고요. 장치 설정에 고성능 모드와 최적화 모드가 있는데 저는 고성능 모드로 했고, 냉각팬 동작 모드는 최적 냉각으로 했습니다. 스티어링 휠 버튼 메뉴에서는 음성인식 버튼, 통화 버튼을 어떤 기능으로 사용할지 선택합니다.
앱 설치 자동 최적화는 추천하지 않아요. 플레이스토어에서 볼트라는 앱을 다운받아서 가끔씩 조금 느리다고 느껴질 때 최적화를 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기기 전체 초기화는 이름 그대로입니다. 사용자 환경 개선 프로그램은 개인의 선택에 따르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기본적인 설정을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Mstick3 네 번째 리뷰입니다. 태블릿 모드에서 네이버 지도를 사용해보면 전반적으로 아이콘 크기가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화면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기아의 경우 10.25인치나 12.3인치 액정이 있는데 특히 12.3인치 액정은 화면이 큰 만큼 폰트나 아이콘이 작더라도 잘 보입니다. 덕분에 지도 화면을 더 볼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태블릿 모드를 실행해 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모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K 화질로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액정이 4K 화질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에 따라서 지원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10초간 4K 영상 재생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Coming with you. Oh, I'm sorry. You weren't invited. 다음은 내비게이션 앱과 유튜브 분할화면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바탕화면에 분할화면 만들기 아이콘을 클릭하시고요. 비율을 3:7, 5:5, 7:3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면 해당 영역에 넣을 어플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3:7로 선택을 해줬습니다. 먼저 3측에는 내비게이션 앱으로 네이버 지도를 선택하고 7측에는 유튜브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하면 분할된 화면 구성으로 바로 뜰 수 있도록 새로운 어플이 생성됩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왼쪽에는 네이버 지도, 우측에는 유튜브가 띄어지는 거죠. 다음은 부드러운 모션, 온오프를 비교해 볼 건데 부드러운 모션을 하게 되면 최대 60프레임으로 화면 넘김이 부드러워집니다. 왼쪽이 기본, 오른쪽이 부드러운 모션입니다. 이 기능은 CPU 성능이나 온도 제어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기존의 MStick2도 최근에 냉각팬이 있을 때만 사용하도록 권장했죠. 실제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의 절전 모드에서도 이렇게 화면 변환 프레임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Mstick3는 냉각팬이 내장되어 있어서 가능한 부분이죠. 다음은 최적화 모드와 고성능 모드의 차이점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딱 잘라서 말하면 기본 CPU의 자체 성능이 워낙 높아져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도 3D 마크 슬링샷을 돌렸을 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고성능 모드는 오버홀에서 2.6%, 그래픽은 0.4%, 피직스는 9.4%가 증가했습니다. 그래픽보다 피직스 스코어가 크게 올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MStick2는 필요에 따라서 성능을 더 높이거나 할 수 없었지만 MStick3는 사용자가 원한다면 고성능 모드를 통해서 더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어플에도 대응이 가능한 거죠. 다음은 MStick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장점, MGears Go 앱입니다. MGears Go 앱은 애플 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 모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앱을 통해서 네이버 카페 커뮤니티 접속을 해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사용 설명서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서 GPS나 마이크 인식이 지원되지 않을 때는 스마트폰의 GPS나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일 활용도가 높은 부분은 폰으로 보기인데 폰으로 보기를 선택하면 Mstick 화면을 스마트폰에 띄워서 원격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경쟁 제품들은 2열이나 3열에서 컨트롤 하려면 별도의 무선 송수신 리모컨이나 마우스 같은 제품을 구매해야겠지만 Mstick은 이 어플만 다운로드 받으면 원격으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용량 어플을 설치하거나 초기 세팅을 위한 어플을 계속 설치를 하게 되면 데이터를 많이 쓰게 되죠. 이때 스마트폰 핫스팟 데이터를 쓰지 말고 집에서 USB에 연결한 다음 와이파이로 연결하면 데이터 걱정 없이 어플 설치를 하거나 기본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모드인데요. 바탕화면에 WAA 스위치를 누르거나 본체 측면에 동그란 버튼을 누르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표시 상태가 파란색에서 보라색이 됩니다. Mstick 모드는 파란색,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모드는 보라색입니다.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모드에서도 이렇게 티맵과 유튜브 뮤직 어플을 동시에 띄워서 볼 수 있습니다.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모드에서 다시 Mstick 모드로 전환하고 싶다면 우측의 버튼을 한번 누르면 됩니다.